자, 보자. 자, 어제 여러분들이 퀴즈를 한번 봤잖아요. 잘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설명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오늘 뭐 할까 하면 적정이라고 하는 걸 좀 해볼 거예요. 적정. 자,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영어 표현은 타이트레이션. 우리말로는 적정이라고 합니다. 손 안 써요. 힘이 없어가지고. 에? 뭐지? 샵 출첵해. 응? 너한테 손. 아니 좋다. 너 자리에 있어. 적정이 뭐냐? 자, 보면은 뭐예요? 우선 그 적정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선 첫 번째, 이 적정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그 실험 목적은 이거예요. 어떤 물질의 반응성은 잘 알아요. 그리고 반응성뿐 아니라 그 외에 모든 화학적 성격까지 다 알아요. 뭐 분자식도 알고 아니 여러 가지 물리적인 모든 성질을 다 알아요. 그것은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재밌게도 그 녀석의 화학 반응성은 알지만 그것의 농도를 모를 때 그것이 농도를 모를 때 이것을 알아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의 농도를 몰라. 근데 이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막 힘쓰는 어떤 과정, 그걸 이제 우리가 적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적정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때 이제 어떤 이제 그 중요한 것들이 있냐면 두 번째 이 표현은 뭐냐면 전문 용어의 뜻을 표현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terms of use라고 해서 그 사용하는 전문 용어의 뜻을 뜻입니다. 우선 첫 번째 1. analyt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nalyte. 자, 얘는 딱히 우리말 번역이 없어요. 우리말 번역이 없어서 우리말이 있으니까 우리말 쓸 텐데 없어가지고 제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그 굳이 의미를 찾자면 얘는 적정이라고 하는 저 실험의 대상입니다. 대상이라고 목적이에요. 이 실험을 하는 목적의 그 물질을 애널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 농도를 모르는 물질입니다. 근데 농도는 모르는데 실험 시작점 시작점 과량 준비를 해놓습니다. 과량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량이라는 게 산처럼 쌓아놨다 그런 게 아니고 주어진 실험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준비를 해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은 실험 완결까지
그러면 질량이 1점. 실험 완결까지 초기에 준비하는. 질량 외 추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널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농도는 모르지만 딱 기존에 정해진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존에 정해진 양 외에 외부에서 절대로 또 놓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딱 정해진 그 질량이 실험이 끝날 때까지 딱 그게 그냥 그게 유지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타이트런트. 자, 이 타이트런트는 적정 실험을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적정 실험을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자, 이 녀석은 그 농도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트런트는 기존 에널라이트와 반응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섞이면 100% 반응 완결. 사실 어떻게 되냐면 그 반응성은 알지만 농도를 모를 때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그 에널라이트란 말이에요. 준영, 저 말 뜻은 알겠죠? 뭐예요? 그것이 에널라이트라는 거. 근데 이제 그것의 화학 반응성을 알아야 돼요. 알아요.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녀석의 화학 반응성을 안다는 얘기는 이놈이랑 반응을 잘하는 놈도 안다는 얘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아요. 안다는 얘기죠. 그럼 얘 모든 성격을 다 아니까 얘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중에 하나를 내가 골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섞어주면 반응이 잘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반응이 잘 되는 놈을 내가 골라놓은 놈을 타이트런트라 한다는 말이지. 혹시 알겠죠? 그죠? 자, 지금 이 내용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놀랍게도 지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수능화학원에 나와요. 알겠죠? 수능화학원에 나오는데 수능화학원에도 나오고 화학과에서 박사과정에서 내가 학위하고 노벨상 탈 때까지 그 전문가들도 이 개념을 사용해요. 알겠죠? 수능화학원에서도 사용하고 노벨상 받을 실험할 때도 이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내용이 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일반기 고등학교에도 알아야 돼요. 아는데 이런 말을 쓰진 않지. 그러니까 이제 일반기 고등학교에서는 에널라이트다, 타이트런트다 이런 말을 쓰진 않지. 근데 수능화학원에 이것과 관련된 이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수능에도. 알겠죠? 그리고 실제 프로페셔널한 화학자들도 이 개념을 쓰고. 알겠죠? 잘 알아요. 자, 그래서 타이트런트는 요건데 그 다음 이제 타이트런트는 기존의 에널라이트에 이 타이트런트를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타이틀들 소량씩 계속 첨가. 소량씩 계속 첨가. 이렇게 실험이 진행됩니다. 라는 것을 꼭 알아주세요. 해주나? 어떻게 넣는다고? 어떻게? 계속 소량씩. 소량씩 계속 한꺼번에 넣으면 안 돼요. 그랬어요? 한꺼번에 왕 넣으면 안 되고요. 조금씩 찔끔찔끔 넣어야 되겠죠? 찔끔찔끔.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준영이 요리해봤어요? 아무도 안 해봤어요? 볶음밥 같은 것도 안 해봤어요? 아, 알겠어요.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우리나라 요리 그렇지 안 해. 현준이도 간이란 말 알죠? 그러면 간 어떻게 맞춰? 느낌으로요? 그렇지. 내가 만약에 요리 경력 50년에 50년에 3대째 이어받은 식당에 무슨 말이 알겠어요?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셰프라면 그냥 딱 보고 쫙 넣으면 바로 딱 맞겠죠. 무슨 말이 알겠죠? 근데 내가 만약 요리 초짜야. 요리 초짜일 때는 간 어떻게 맞춰야 돼? 맞을 때까지. 그렇지. 이렇게. 요리 초짜면 찔끔 넣어보고 이렇게 했고 맞아보고 아닌가? 찔끔 넣어가지고 맞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한다는 거 알겠죠? 그죠? 그거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타이트런스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여기 있나? 어디 갔나? 그러면 요 이제 세 번째는 그 실험의 과정입니다. 이 적정이라고 하는 녀석의 실험 과정을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그 실험이 이루어지는 이제 모델을 한번 좀 그려보면 항상 이런 기구를 준비하는 건 아닌데 요렇게 생긴 그 뷰렛이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해요. 그죠? 뷰렛이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커처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이렇게 준비한다. 그죠? 꼭 비커가 아니어도 어떤 그냥 뭔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럼 이때 이 비커에 뭐가 있냐? 여기다가 아까 저 얘기한 에너라이트가 기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에너라이트가 있고 이 에너라이트는 충분한 질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질량이 기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자가 무슨 말이냐면 한자말 이미 기라는 뜻의 이제 한자말 알겠어요? 기준비되어 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자, 그럼 여기엔 뷰렛이라고 하는 이 실험 기구에는 여기에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타이트런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이트런트는 당연히 그 공구를 압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요거 이게 이제 마개예요, 마개. 코크라고 하는데 실험 기구에 이제 뷰렛이라고 하시는 그 마개가 달려 있어서 얘를 열고 닫으면 위에 있는 놈을 이렇게 첨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떻게 첨가시키냐면 그 타이트런트를 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소량씩 계속 이렇게 첨가를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뭔지 아시겠죠? 뭔지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타이트런트가 한개 반. 자, 여기 한개 반응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개 반응물 말 뜻이 뭐예요? 현준 한개 반응물 말 뜻이 뭐예요? 준영 한개 반응물 말 뜻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자, 이런 뜻이 무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이거 뜻이냐면 완전히 소모되어 없어지는 반응을 한개 반응이죠. 오! 마이크 리시버 연결 안 했어. 소리는 들어갔는데 그렇지. 약간 소리가 운동되긴 했어. 바꿔야겠어. 맨날 이래. 진짜 답답하긴. 됐다. 좋았어. 몇 명이 보고 있어요? 빵명이요. 한명 없지 않나? 나중에 너가 나중에 볼 수 있어. 진짜. 거봐, 내가 어제 일찍 들어가라 그랬잖아. 어제 내가 어제 일찍 들어가라 그랬잖아. 일찍 들어갔어요. 응?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다고요? 충분히 자야지. 가자고 그러니까 가지도 않고 다들 미적미적 밑에다가 오늘 아침에 또 운동하고 잤어요. 운동이요? 잘했어요. 진짜로요? 스쿼트 누가 가르쳤어요? 제가 진짜로요? 잘했어요. 그래. 그거에 기대서 버티고 있는 거. 예, 잘했어요. 예. 그게 여러분들처럼 공부 앞으로 좀 열심히 하고 좀 이렇게 선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스포츠를 해야 돼. 무조건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안 하면 망해, 현준. 알겠죠? 진짜 운동해야 돼.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프로페셔널하게 뭐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꾸준히 내가 영원히 가져갈 운동을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뭐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맨몸 운동을 하고 맨몸 운동은 되게 좋거든요. 하여튼 등등등. 알겠죠? 좋아요. 잘했어. 자, 하여튼 그렇다. 자, 애널라이트하고 타이트런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반응을 서로 잘한다 그랬어요? 반응을 못한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잘하는 놈으로다가 골라놨다고 했죠. 그럼 억수로 잘하기 때문에 두 개를 반응시키면은 반응이 어떻게 된다고? 완전히 잘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럼 잘 봐라. 애널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조금 준비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애널라이트는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알겠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타이틀한테 이렇게 찔끔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널라이트는 100만큼 있는데 타이틀런트를 1 넣었어. 근데 두 개 완전 반응 잘해. 그럼 100 있고 1 넣으면 몇 대 몇으로 반응하겠어? 1 반응을 해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애널라이트는 100 중에서 1이 반응해서 여전히 99가 남아있겠지만 들어온 타이틀런트는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1 들어와서 들어온 놈이 남아있게 해서 반응해서 샥 사라지겠어. 반응해서 없어질 거 아니야. 반응해서 생성물이 돼버리면 들어온 타이틀런트는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알겠죠? 이해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알겠죠? 두 개가 반응을 잘하는데 하나는 많이 있고 나머지는 조금밖에 없을 때 조금을 넣으면 그게 반응을 해서 조금 그 놈이 뿅 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런데 후반에는 저 애널라이트가
에널라이트가 한계 반응물이 될 수 있죠. 자, 후반에는 에널라이트가 한계 반응물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에널라이트가 기본적으로 많이 있지만 이 타이트런트를 어떻게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조금씩도 중요하지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타이트런트가 1111 조금씩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럼 사실은 기존에 준비했던 에널라이트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많이 있었지만 타이트런트가 계속 들어오니까 얘도 타이트런트, 그러니까 요 에널라이트도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점점 줄어들. 그것도 모르고 하여튼 얘는 계속 들어, 계속 들어오면 점점 없어지다가 얘가 이렇게 뿅 하고 사라질 수 있겠지. 근데 뿅 하고 사라져도 모르고 타이트런트를 계속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에널라이트가 충분히 뿅 없어져도 타이트런트는 계속 들어오니까 그 순간부터는 섞인 후 에널라이트가 남아있겠어? 타이트런트가 남아있겠어? 타이트런트가 남아있고 에널라이트가 손보내서 없어지는 일이 나중에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아주 상식적인 상황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상황인 거예요. 알겠죠? 반응을 할 수 있는 두 개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매우 상식적인 양론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후반에는 이 에널라이트가 한계 반응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알겠죠? 이때 3 1과 2의 요 1과 2의 사이 어디에선가 둘 다 한계 반응물인 순간이 나타나겠죠. 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타이트런트는 영문도 모르고 소량씩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는데 내가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뭐 분자들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게 뭐 다 소모되는지 안 소모되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에널라이트가 충분히 있다가 타이트런트가 들어와서 에널라이트가 점점 줄어들고 타이트런트는 영문도 모르고 계속 쭉 들어오지만 타이트런트는 들어와서 사라지고 계속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타이트런트가 들어와서 딱 사라지는 딱 그 순간 기존에 준비했던 에널라이트도 뿅 없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이 딱 존재하겠지. 그리고 그 순간을 지나면 에널라이트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타이트런트는 모르고 또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타이트런트도 에널라이트도 완전히 뿅 사라지는 어떤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그 순간을 우리말로는 당량점. 영어 표현으로는 이퀴밸런스 포인트라 합니다. 이 순간을 당량점이라고 합니다. 저 당량점이라는 말의 뜻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즉 당량점은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할 때 나타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이 당량점 전후. 자, 이 당량점 전후라는 게 뭐냐면 에널라이트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죠.
에너라이트가 점점점 없어져서 에너라이트가 다 점점점 없어서 아주 조금 남아있는 순간 알겠어요? 이게 당량점의 전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트런트가 계속 들어와서 이 마지막 에너라이트가 다 없어지고 그 다음 타이트런트가 들어오자마자 타이트런트가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는 이 순간을 후라고 했을 때 전에는 에너라이트가 남아있지만 후에는 에너라이트가 없잖아요. 그 전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량점을 중심으로 한 전후. 무슨 말 알겠죠? 그 당량점 전후에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당량점 전후에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당최 뭐냐? 이 급격한 물리적 변화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급격하다는 말의 뜻은 또 뭐냐?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팍 보여요. 알겠어요? 뭔가가 눈에 탁 띄어요. 혹은 뭐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뭐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누가 봐도 뭐야 하는 이런 변화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급격한 물리적 변화에 어떤 예들이 있느냐? 첫 번째가 색깔 변화예요. 색. 혹시 여러분 중학교 때 지시약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지시약? 뭐 아주 자세히는 안 배웠어도 뭐 BTB, 페노프탈레인, 뭐 리트머스 시험지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걔들 같은 경우는 뭐 산성에서 파란색, 뭐 염기성에서 뭐 빨간색, 그렇게 색이 왁왁 변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실험을 하는데 비커가 처음엔 펄했다가 갑자기 나중에 빨개지면 이건 내 눈에 확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런 정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량점을 중심으로 눈에 뭐가 팍 이상한 게 띄어요. 그래서 뭐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첫 번째 색깔이 변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온도 같은 게 변할 수도 있어요. 온도 같은 게. 온도 같은 게. 예를 들면 온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당량점을 지나 다시 온도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역으로 온도가 증가하다가 또 다시 온도가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온도를 측정을 했다가 온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중간에 포인트가 있겠죠. 그게 당량점이라는 거예요. 혹은 뭐 온도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면 그 중간에 그 점이 당량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건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온도에 꽂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런 게 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난데없이 침전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침전이란 말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앙금이라고 하거든요. 앙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자 말로 침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앙금이라고 해도 되고 침전이라고 해도 되고. 그럼 여러분 앙금이 만들어지는 실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처음엔 투명한 용액이에요. 뭐 아무런 변화 없는 투명한 용액이다가 뭔가를 첨가하면 갑자기 투명한 용액에 뭔가 뿌연 고체가 팡 하고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투명했던 용액에 갑자기 뿌연 고체가 팡 하고 생기면 이건 급격한 변화예요? 아무런 변화가 아니에요.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pH라고 하는 게 갑자기 왁 변할 수도 있고 전이라고 하는 것도 갑자기 왁 변할 수도 있고 심지어 부피라고 하는 게 막 변할 수도 있고 등등등등등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물리적인 지표들이 갑자기 왁 변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 눈에 뜨이는 정도로. 알겠죠? 그게 당량점 전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pH가 뭐예요? 저기에서 이제 pH다, 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곧 배우게 될 화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뭐 전이는 전기적인 어떤 뭐냐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뜻하는데 화학 반응에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측정을 해서 당량점을 측정할 수도 있고 pH는 산성도입니다. 산성도. 그래서 뭐 pH는 나중에 곧 배우시겠지만
산성도를 뜻하는 지표로 뭐 pH 7이 중성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광고에도 나오는데. 광고에도 나와요. pH라는 말은 광고에도 나와요. pH는 들어본 적 있는데 그게 중성이라고. 그게 하여튼 그 광고에도 나와. 그러니까 화장품 광고에도 많이 나와요. 뭐 하여튼 그리고 물에도 쓰여 있어요. 생수통에 생수에 쓰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저 pH는 하여튼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표였겠어요. 모든 지표들에서 뭔가가 확 변할 수 있어요. 그거로부터 당량점을 짐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 적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둘 다 한계 반응물이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둘 다 한계 반응물이라는 얘기는 반응물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반응물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반응물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반응물이 전혀 없으면 뭐만 존재할까요? 반응물이 전혀 없으면 뭐만 존재할까요? 그렇지. 그렇지. 바로 둘 다 한계 반응물이 돼버리는 이 당량점의 순간에는 바로 오직 생성물만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오직 생성물만 존재한다. 주의하겠죠? 자, 그럼 이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명심하셔야 되겠죠? 당량점 존에 뭐가 나타난다? 급격한 물리적 변화가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제 그 퀴즈 시간에 풀었던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퀴즈 시간에 풀었던 관련된 문제. 자, 보자. 줄게요. 준다. 지우자. 쓱쓱쓱쓱. 자, 그러면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냥 할 테니까.